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캔들 해석에서 또 좋은 이제 보조, 이제 도움이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죠. 그래서 거래량과 캔들이 이제 진짜 코인으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유명하신 분이 딱 두 가지를 본다고 꼽은 게 바로 캔들과 거래량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좀 거래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거래량은 사실 모든 지표 중에서도 손꼽히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거래량 같은 경우는 해석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여기를 어제로 예를 들면 여기 어제 비트코인 5분봉이었어요. 보시면 자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터졌죠. 그쵸? 제가 여기가 샛별이 나왔는데 샛별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진입을 안 했냐면 여기도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죠. 샛별 보기도 전에 들어갔네요. 지금 기준은 롱 자리였네요. 아마 이 샛별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자리는 들어가기 위험하냐면 여기도 써놨듯이 하락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위치적인 신뢰도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떻게 됐죠? 거래량이 터져버렸죠. 네, 보통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 파동이 끝난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해서 한 번 더 내려가서 저점을 깼죠. 깨면서 거래량이 감소를 하죠. 항상 그래서 추세 변곡이 있는 부분은 하락하면서 한 번의 파동을 그리고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죠.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죠. 저점이 낮아지면서 거래량도 같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고점에서는 고점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줄어야 거기가 이제 파동이 끝나간다는 신호를 우리한테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 리플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리플도 마찬가지죠. 1시간 봉에서 거래량이 그러니까 고점이 높아지는데 거래량은 보시는 것처럼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 번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추세적으로 연속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줄고 또 고점을 뚫는데 또 거래량이 줄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거래량이 줄면 조금 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줄을 때 이렇게 RSI도 다이버전스가 같이 떠주면 더 좋죠. 네,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거래량 해석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요 표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두 개의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뭐냐면 왼쪽 거는 그러니까 고점, 그러니까 저점을 낮추면서 거래량이 터지죠. 그럼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은 당연히 롱을 잡으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했을 때 힘없이 반등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힘없이 반등을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또 좋은 하락 신호가 난다 하면은 추가로 숏을 진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여기서 터진 거래량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 다시 약간의 반등을 하고 하락 캔들이 나와서 저점을 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거래량으로 많이 또 활용을 해야겠죠. 추세 매매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얘도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터지긴 했습니다. 근데 얘는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죠. 자, 이런 경우는 거래량이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늘었다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죠. 왜냐? 이 캔들의 형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캔들의 형성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 캔들은 처음에 이렇게 시가가 시작이 됐을 때, 거래가 시작이 됐을 때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 쭉 내려가다가 거의 이제 마감 때쯤인지는 아닌지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어쨌든 쭉 하락하다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료가 된 거예요. 시가는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캔들이 시작하자마자 쭉 하락했다가 반등해서 여기서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이거는 매수죠. 매수 거래량이죠. 그러니까 호가창에서 이제 그 매수자가 많으니까 호가창을 잡아 먹으면서 시세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봉 거래량인지 양봉 거래량이 얼마나 나왔는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 프레임이 이게 이제 한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30분이나 15분으로 내려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거래량인지 확인이 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터진 거래량이 5분이야 하면은 1분으로 가야 되는데 1분에서도 확인이 안 되면 조금 난감하죠. 그래서 정확한 해석을 하려면 이런 캔들은
낮은 시간 프레임을 보는 게 맞지만 낮은 시간 프레임을 봐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다음 캔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점이 여기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아래 꼬리 캔들들은 상승 신호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 꼬리 캔들이 특히 이런 여기가 저점이 아니라 뭐 이런 저점을 살짝 건드리면서 나왔을 때 다음 캔들이 양봉이거나 혹은 이렇게 좀 꽉 찬 양봉이 나온다 하면은 이거는 상승 신호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락에 대한 거래량이 이제 통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심화해서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보통 엘리엇 파동을 배울 때 여기서 이렇게 1, 2, 3, 4, 5 다섯 개의 파동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3파가 연장됐을 때 3파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5파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추세가 반전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반전되죠.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쯤에 캔들이 이렇게 아래 꼬리가 이렇게 길게 나오면서 거래량은 오히려 여기보다 더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까지 올라온 거를 A파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2, 3, 4, 5고 반등하는 게 보통 이렇게 A, B, C로 반등을 하죠. 근데 이미 여기에 A파가, 그러니까 즉 올라가는 파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캔들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형태로 마무리되는 게 바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왔다가 반등하는 거, 이걸 A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파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려갔다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게 A파가 섞여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A파라면 다음 캔들들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다음 캔들들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조정받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게 아래 꼬리를 달고 나오면은 우리가 이거는 더 큰 하락으로 간다고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거래량은 우리가 캔들과 조합해서 보기에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래량 감소하는 지역, 특히 뭐 큰 시간 프레임에서 1시간에서 추세로 거래량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감소한다. 고점을 계속해서 시세가 높이는데 이렇게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거래량은 계속 떨어진다. 이게 한 4시간 봉이나 이런 비트코인 4시간 봉, 그러니까 최고점일 때 많이 나오죠. 이런 형태가 특히 엔딩 다이아고널 그릴 때 많이 나오죠. 엔딩 그릴 때 이렇게 쐐기형 그릴 때 거래량이 큰 타임 프레임에서, 그러니까 4시간 일봉에서 이렇게 빠지면 이거 큰 하락이 올 수 있겠구나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가 나오면 뭐 알고 계시겠지만 급락이 나오죠, 보통. 네. 그래서 거래량은 여기까지 짧게 말씀드리겠고, 또 이제 캔들에 대해서 캔들과 같이 섞어 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보조지표가 뭐 스토캐스틱도 있고 RSI도 있고 뭐 하모닉도 있고 뭐 매물대도 있고 다양한데 하나씩 제가 좀 천천히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